12. 자신의 목소리 찾기. 과학적 주장 강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과학적 주장을 강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증거 기반 연구와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분야에 존재하는 문헌을 조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응집력 있는 서술 방식으로 정리하고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하고 반론의 약점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주장을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과학적 주장을 강화하고 대담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고 오늘날의 과학적 대화를 형성할 준비를 하십시오. 강력한 과학적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 확보. 이 장이 중요한 이유. 강력한 주장 만들기. 과학 연구 분야에 관계없이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간결해야 하며 불필요한 세부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논증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논증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강력한 주제문을 개발하고 증거를 통합하고 용어와 유행어를 정의하고 반대 주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력한 주장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주장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설득, 교육 또는 정보 제공입니까? 주장의 목적을 이해하면 언어와 조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득력 있는 주장은 더 감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교육을 목표로 하는 주장은 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기존 문헌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 문헌을 연구하면 이전에 논의된 내용과 아직 해결해야 할 내용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구의 공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구성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점은 독자가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순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도 강력한 주장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논제 서술문은 주요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주장의 개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지만 주장의 본질을 적절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 전반에 걸쳐 증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거를 통합하는 것도 주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증거는 연구, 통계, 사례 연구,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여러분이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용어와 유행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용어와 전문 용어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주장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여러분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 주장을 이해하고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이 포괄적이고 균형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잠재적인 논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주장을 이해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더 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더 강력한 주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펼치려면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논쟁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력한 주제문을 개발하고 증거를 통합하고 용어와 유행어를 정의하고 반대 주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이를 수행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헌 연구. 논쟁의 주제를 결정했다면 이제 조사를 할 차례입니다. 이는 해당 주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기존 연구와 문헌을 찾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할 소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술 저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구를 검토하고 평가함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잡지, 온라인 소스에서도 유용한 기본 소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소스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전에 소스의 자격 증명을 다시 확인하세요. 조사할 때 효과적인 검색 전략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워드, 부울 검색 기술 및 기타 필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검색 결과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를 스크롤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헌을 수집한 후에는 이를 편집하고 종합하여 연구의 공백을 식별할 차례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 연구, 자체 평가 및 설문조사를 찾으세요. 출처를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모든 조사를 마쳤으면 이제 생각을 일관된 내러티브로 정리할 차례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명확한 주제문으로 강력한 주장을 만들어 보세요. 증거와 통계를 통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사용하는 유행어와 학술 용어를 정의하세요. 오해를 받거나 속지 않으려면 반론의 약점을 분석하고 질문과 비판에 응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해당 분야의 기존 문헌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는 주장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응집력 있는 주장을 위한 생각 정리하기. 강력한 과학적 주장을 작성하려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주장은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요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주장의 개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는 로드맵 역할을 하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점의 주요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논제 진술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논증을 구성할 때 전환을 활용하세요. 의는 각 요점을 서로 연결하고 주장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나 문구입니다. 좋은 전환에는 더욱, 추가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됩니다. 주장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이지 않으면서도 의도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의는 특정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철자법, 구두점에 대한 주장을 편집하고 수정하세요. 의는 여러분의 주장이 가능한 가장 전문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구성하고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박하기 어려운 강력한 과학적 주장을 펼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요점 입증. 정량적 데이터는 과학적 주장을 강화하려는 모든 과학자에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데이터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세분화하고 증거로 요점을 뒷받침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정확한 예측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증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논증의 목적을 식별해야 합니다. 의는 설득, 정보 제공, 요점 확인, 주장 반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구성할 때 논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고려하세요. 의는 독자에게 주장의 주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연구, 통계 또는 기타 측정 가능한 데이터 등 증거의 조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와 과학, 전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반대 주장을 예상하고 이를 반박할 반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의 기존 문헌을 연구할 때는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술 저널, 주요 출처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일 수 있습니다. 키워드, 부울 검색 기술 또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효과적인 검색 전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문헌을 편집하고 종합하면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례 연구, 자체 평가, 설문조사 등의 데이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강화하려면 생각을 응집력 있는 서술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요를 작성하면 주장을 구조화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요점을 논리적인 순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러티브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문법, 철자 또는 구두점 실수를 수정하고 편집하기 위해 전환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장을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데이터를 유형의 결론으로 분류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 및 숫자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하고 추세와 상관관계를 강조하면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동시에 결론을 도출하고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때 청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쓰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활용하면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와 몸짓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대중 연설을 위해 말을 다듬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비판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는 과학적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습과 헌신을 통해 곧 쉽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론 분석. 필요한 단계. 반론의 약점을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과학적 주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 관점을 이해하고 논리적 오류, 불일치, 잘못된 가정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론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반론을 분석하고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논리적 오류 식별. 반대 주장을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오류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론의 오류입니다. 수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것 중 일부는 인신공격, 허위 원인, 미끄러운 경사, 성급한 일반화 등입니다. 반론을 분석할 때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장의 결함을 식별하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주장과 증거 비교. 다음 단계는 주장과 증거를 비교하는 것이다. 주장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사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불일치와 모순을 찾아보고 불일치를 기록하십시오. 이는 주장이 유효한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전적인 가정. 반대 주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가정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은 개인적인 의견에 근거한 경우가 많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장의 강도를 평가하려면 가정을 평가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비판적 사고 활용. 비판적 사고는 반론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이나 선입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실과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주장을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주장이 실현 가능한가? 사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왜 그 반대가 사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하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받거나 속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면 반론의 사실과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증거로 답변을 뒷받침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고 반대 관점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론의 약점을 분석하는 것은 강력한 과학적 주장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논리적 오류를 이해하고 주장과 증거를 비교하고 가정에 도전하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고 사실과 증거로 대응하는 것은 모두 이 과정의 필수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면 반대 주장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자신의 목소리 찾기.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고 자신 있게 제시하기.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자세를 다듬는 것도 주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중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를 위해 시간을 내어 해당 주제에 대한 현재 관점과 잠재적인 반대 의견을 조사하십시오. 이는 주장을 발표할 때 어떤 종류의 언어와 어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장을 작성할 때 청중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점을 강조하는 액션, 단어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비언어적 신호는 선택한 단어만큼 중요합니다.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자세가 자신감 있고 친근한 신체 언어인지 확인하십시오. 눈을 잘 맞추고 자연스럽게 몸짓을 하며
목소리를 고르고 또렷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설득력 있고 매력적으로 말을 다듬으십시오. 중요한 점을 강조하려면 은유와 일화를 사용하고 핵심 점을 강조하려면 잠시 멈추십시오.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 외에도 질문에 대답하고 비판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관점에 대해 질문할 때 주의 깊게 듣고 피드백에 열린 자세를 취하십시오. 적절하다면 비판 요소를 주장에 포함시켜 자신의 주장을 더욱 입증하세요. 피드백에 열린 마음을 갖고 청중에게 적응하십시오. 청중의 반응에 따라 주장을 조정하고 청중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이 성공하고 받아들여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중의 요구를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활용하고 말을 다듬고 피드백에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적 주장 강화 요약. 이 장에서 독자들은 과학 분야에서 강력한 논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 있는 기존 문헌을 연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응집력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고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반론의 약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 있게 과학적 주장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논증에서 일반적인 오해와 실수 방지. 많은 사람들은 한국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같은 수준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믿으며 한국 과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올바른 도구와 지침이 제공된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 문헌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더 넓은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기존 이론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결을 만들고 발견되지 않은 획기적인 발견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는 한국 과학자들이 타고난 지능과 노력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과 결단력이 중요하지만 한국 과학자들이 올바른 자원과 멘토에 접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 수상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우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그들에게 강력한 주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전달하려면 강력한 주장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한국 과학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론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성적 증거와 개인적인 일화가 강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량적 증거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훨씬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과학자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 패널에게 이론을 제시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력을 인식하고 연구를 장려하고 올바른 자원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논증을 가르치고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과학자들은 동시대 과학자들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노벨상 수상 수준에 도달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